형은 양심이 있어? 똑같이 나누자는데 뭐가 문제야? 그 재산이 우리 거야? 욕심내지 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도 솔직히 좋잖아. 내가 형한테 그 땅 가게 가만둘 것 같아? 변호사면 다야. 나도 변호사 선임하면 그만이야. 이미 형이 그 땅 받을 수 없게 내가 다 손써놨으니까 괜히 애꿎은 변호사 비용이라도 아끼는 게 좋을 거야. 그럼 그 땅 네가 다 먹겠다는 거야? 그건 엄마가 결정할 문제야. 그리고 내가 이제껏 형제라고 눈 감아준 것도 이젠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가 뭘 어떻게 하게? 가족인 나를 신고라도 하게. 형은 가족인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엄마도 제주도 좋아했던 거 너도 알잖아. 그래서 제주도에 살게 해드린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엄마 나이가 80이야. 제주도에 엄마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내가 형의 의도를 모를 줄 알아? 내가 그럼 엄마를 버릴 의도라도 있었다는 거야? 형이랑 형수 이제껏 한 거 생각해보면 그것도 못할 사람들은 아니지. 말 다 했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 아무 욕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지내면 내가 봐줄지도 모르니까. 그 돈은 절대 포기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그만해라. 뭐? 땅? 확 땅에 묻어버리기 전에 얼른 꺼져라. 기영이 너도 더 이상 저딴 자식 때문에 귀한 시간 날릴 필요 없다. 저딴 자식이라뇨? 엄마, 아무리 제가 잘못을 했어도 자식한테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 말이 농담 같아? 지금 심정으로는 더한 짓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방금 대화 속 주인공 80세 한옥자 할머니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한씨 할머니는 얼마 전 제주도에 강제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큰아들네 집에 머물고 있다가 자기와는 상의도 없이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제주도에 집을 구해놓고 한씨를 거기서 살라고 했습니다. 평소 제주도를 좋아한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서 혼자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허름한 시골에 집 하나를 구해놨는지 큰아들과 큰며느리도 그때 처음 자신들이 구해준 집을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 집은 사람이 들어가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과 큰며느리에게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제주도에 놓고 오는 것만 목적이었던 큰아들은 업체를 불러주겠다며 그동안은 숙소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할머니의 의도와 상관없이 업체가 집을 수리해주긴 했습니다. 그마저도 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할머니에게 직접 집을 손보라고 시켰습니다. 예전부터 집에 문제가 있으면 한씨 할머니가 직접 집을 손보기는 했지만 이젠 나이도 있고 잘못하다 다치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한씨 할머니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씨 할머니는 계속 숙소에 머물면서 변호사였던 둘째 아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한씨 할머니는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과연 한씨 할머니는 자신을 제주도에 버리려고 한 큰아들과 큰며느리에게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그 당시 늦은 30대 초반의 나이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한씨의 남편은 한씨보다 2살이 어린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했을 당시에도 별로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씨의 시부모님들은 철 좀 들라고 장가를 보냈지만 한씨의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분가하자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어져 마시고 싶었던 술도 마음껏 마셨고 어느 순간에는 일도 안 하고 노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씨의 시부모님은 그런 아들과 한씨에게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한씨의 시부모님은 꽤나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한씨는 매일같이 그런 시부모님을 도와 일을 했습니다. 한씨의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을 한씨의 탓을 하지 않고 그저 한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해줄 뿐이었습니다. 한씨는 자기가 조금 더 노력하겠다고 그런 시부모님을 달랬습니다.
한 씨는 이후 남편과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한 씨는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철이 좀 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고 몇 달간은 노름을 하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마자 남편은 다시 한번 술을 입에 자주 대기 시작했고 노름판에 나가는 날이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씨의 남편이 노름을 하다 돈을 갚지 못했는지 어떤 무리들에게 맞고 왔습니다. 한 씨는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 노름하러 가지 말라고 울며불며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씨의 남편은 한 씨가 자는 새벽에 다시 한번 노름을 하러 떠났습니다. 돈은 물론 한 씨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한 씨의 남편은 한 씨가 모은 돈들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날 남편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때도 빌린 돈을 갚지 못했는지 또다시 폭행을 당했고 그 일행 중 한 명이 화가 나 이성을 잃고 심하게 때리는 바람에 끝내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씨의 시부모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한 씨를 조금씩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결국 두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한 씨는 무일푼으로 타지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한 씨는 아이 둘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한 씨의 사정을 딱하게 본 세탁소 사장님이 한 씨에게 선뜻 일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한 씨는 사장님이 가르쳐주는 일을 열심히 배우며 아이들을 좁은 방에서 놀게 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아이들이 어릴 때 얌전해서 손님들은 한 씨의 아이들을 보러 세탁소에 자주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은 일찍이 아내와 사별 후 점점 몸이 안 좋아져 오랫동안 운영해온 세탁소를 정리하고자 했는데 때마침 들어온 한 씨에게 세탁소를 물려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어떻게 갚아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씨는 세탁소를 잘 이어받아 혼자 맡아서 하기 시작했고 아들 둘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한 씨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시부모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초반에는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소금을 맞는 일도 있었지만 점점 시부모님도 한 씨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이 한 씨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씨의 시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가 되자 한 씨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자기들의 땅을 모두 한 씨에게 줄 테니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시부모님을 미워한 적 없다며 땅은 안 줘도 된다고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그 땅을 모두 한 씨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 자기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 그 땅을 함부로 팔아서 쓸 수 없었습니다. 한 씨는 그 땅의 가격이 오르든 오르지 않든 정말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한 씨는 이 땅을 자기를 위해 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두 아들들에게 지원해 줄 때만 조금씩 팔아서 쓸 생각을 했습니다. 한 씨는 이 땅이 있다는 사실을 굳이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알려준 것도 아니었지만 한 씨는 왠지 자식들에게는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후 두 아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회사의 마지막 문턱에서 번번이 떨어지며 아쉽지만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반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던 둘째는 당당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질투한다는 것을 한 씨는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변호사도 워낙 많아서 시험 합격한 것만으로는 돈 못 벌지. 큰아들은 왠지 둘째가 돈을 못 벌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잘했던 것이 아닌 둘째는 지혜롭기까지 해서 자신의 사무실을 잘 알려 돈까지 많이 벌었습니다. 한씨는 웬만하면 둘째에게 형 앞에서는 굳이 돈 버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옷도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런 한씨의 말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해했습니다. 이후 둘째 아들은 결혼을 할 것이라며 한씨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뒤이어 큰아들도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 큰아들은 자기가 먼저 결혼식을 올리겠다며 둘째에게 내후년에나 결혼식을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한씨도 마찬가지로 큰애가 먼저 결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둘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둘째는 이때도 잘 이해해주고 넘어갔습니다. 한씨는 이해심이 많은 둘째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큰아들은 철이 없어지고 질투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보고는 자기의 아내보다 이쁜 것을 보고 질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은근히 얼굴에 손을 댄 것이 아니냐며 한씨에게 서곤댔습니다. 한씨는 그런 말에 굳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해줄 때도 큰아들은 무조건 둘째보다 큰 집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한씨는 땅의 일부를 팔아 두 아들의 집까지만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한씨에게 다 필요 없으니 무조건 둘째보다 집값이 높은 집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한씨는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실제로 큰아들에게 집값이 더 높았던 집을 해줬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이후 이보다는 조금 낮은 값의 집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도하진 않았지만 큰아들 집의 집값은 거의 처음 샀을 때랑 변화가 없었고 둘째에게 준 집의 집값이 크게 올라가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큰아들은 이마저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 집값을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 큰아들은 괜히 한씨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큰아들은 어디서 한씨에게 돈이 나서 이렇게 집을 해줄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탁소를 운영해왔지만 70이 넘어가는 순간 한씨 할머니는 세탁소를 정리했고 오랜 기간 동안 한씨 할머니는 세탁소 요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아서 그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근데 어디서 돈이 나서 저희 집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큰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한씨 할머니는 그저 대답을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바꾸던지 집을 수리하던지 하는 조금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때마다 큰아들은 한씨에게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계속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집까지만 해줄 생각이었기 때문이었고 왠지 모르게 계속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결혼을 하고 바쁜 와중에도 아이 둘을 낳아 잘 키우고 있었고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어쩐 이유에서인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같은 500만 원을 벌어도 둘이 살면 그래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아이까지 낳으면 많이 아껴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흰 그게 싫어서 아직은 아이 낳을 생각이 없어요.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결혼할 당시 큰며느리가 키우던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것도 돈 많이 들지 않아? 그래도 아이 키우는 것보다는 덜 들어가긴 하죠. 한씨는 큰아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혹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 생각 없어요? 찾아보니까 엄마 지금 사는 집값이 많이 올라 있던데. 지금 팔아놓고 저희 집에서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집 구하면 되잖아요. 이사가 무슨 그리 간단한 일이야? 갑자기 왜 합가를 하자고 그래? 한씨는 갑자기 합가를 제안한 큰아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은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노견이에요. 사람 나이로 치면 엄마 나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예요. 저희 둘은 일 나가느라 강아지를 돌봐줄 수 없으니까. 사도는 뭐래?
엄마보다 어리니까 부탁해보는 건 어때? 워낙 강아지는 질색하셔서요. 부탁할 사람이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도 큰아들 집에 가면 강아지를 귀여워했던 한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씨는 내심 큰아들 내외와 사는 것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했고 강아지를 돌봐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말대로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다른 집을 구해 살 수 있었습니다. 한씨는 만약 큰아들 내외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눈치를 주거나 구박을 하면 바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씨는 그렇게 짐들을 싸들고 아들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큰며느리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씨가 짐을 정리하기도 전에 큰며느리는 강아지를 어떻게 돌봐줘야 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주고 냉장고에 메모를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어찌나 강아지의 지극정성이던지 정말 빼곡하게도 적어놨습니다. 물론 강아지도 요새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부모님한테도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씨는 그렇다고 강아지만 돌보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여 눈치껏 집안일도 일부 도맡아 하고 자기 먹을 밥은 자기가 먹고 가끔 저녁밥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한두 번 차려주니 점점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집에서 한씨는 저녁을 차리는 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는 처음에는 한씨 할머니가 강아지에게 조금 실수해도 잘 넘어갔는데 점점 예민하게 한씨 할머니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씨는 나름 노력한다고 노력해서 강아지를 돌봐줬지만 큰며느리는 한씨가 강아지를 돌보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네가 해라. 내가 지금 강아지 돌본 지 얼마나 됐다고 너처럼 잘할 수 있겠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렇죠. 한씨는 그런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한씨를 괴롭히는 건 큰며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한씨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집요하게 한씨에게 돈을 조금씩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은 생활비가 부족하다. 장모님 생신이 있는데 선물 살 돈을 좀 보태줄 수 있겠냐 하며 자잘하게 한씨에게 생활비를 보탤 것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은 집을 팔면서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당연히 한씨는 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강아지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하고 저녁밥도 차리는 한씨는 생활비를 안 줘도 이만하면 충분히 도와주고 있었지만 그래도 더욱 당당하게 집에 머물고 싶어서 생활비까지 한 달에 30만 원씩 아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아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이상 안 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렇게 같이 살다 보면 한씨가 숨겨둔 돈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큰아들은 한씨가 자고 있을 때 한씨가 머무르는 방의 서랍을 뒤지기도 했지만 한씨는 땅 문서를 철저하게 숨겨놓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땅이 있다는 사실을 한동안 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느 순간 정말 한씨에게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내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며느리가 키우던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때부터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한씨가 별로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이 한씨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밥을 먹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눈치를 주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안 했을 뿐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씨는 큰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씨는 천천히 이 집에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한씨에게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갑자기 웬 제주도? 그냥 엄마 모시고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서요. 한씨는 직감적으로 큰아들이 죄책감에 여행을 한번 같이 가고 이후에 나가라고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한씨는 그렇게 마음을 미리 먹고 제주도에 가서 잘 놀다 올 생각만 했습니다.
한씨에게 제주도는 참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한씨는 짐을 다 싸놓고 조용히 방 안에서 차를 마시며 세상을 떠난 엄마를 회상했습니다. 한씨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씨가 시부모님의 집에서 쫓겨날 때도 다시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했던 어머니. 힘들게 두 아들을 키울 때도 가끔 한씨가 살던 곳으로 찾아와 한씨에게 안부를 묻고 용돈을 쥐어주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씨의 어머니도 꽤나 오랫동안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씨는 아들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그런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어머니에게 직접 말도 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자는 말에 소녀처럼 설레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한씨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씨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 신이 나 자기들이 갈 곳의 사진들을 보면서 설레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씨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씨는 혼자라도 가보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질 것을 알았기에 그동안 제주도에 가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주도에 가자는 아들의 제안에 한씨는 드디어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씨는 이전에 어머니와 가기로 했던 곳을 가보자고 아들에게도 미리 말해놨고 큰아들은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 당일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제주도 땅을 밟았습니다. 바로 해안도로를 타고 달리는데 날도 좋고 경치도 참 좋았습니다. 음식값이 좀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식사도 맛있게 잘 즐기고 기대했던 것만큼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씨는 가는 모든 곳마다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와 함께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맛있는 음식들을 엄마와 함께 먹었다면 엄마가 어떻게 웃음을 지으셨을까 하는 생각에 한씨는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한씨는 처음으로 큰아들과 큰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간 자신이 큰아들 집에서 고생하고 자기를 이제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해도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씨와 큰아들 내외는 렌터카를 몰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다음 장소로 가던 도중 큰아들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큰아들은 절대 사고를 낼 일이 없다고 자부하며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다시 렌터카 매장으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상대로 꽤 많은 돈을 수리비로 물어줘야 했습니다. 큰아들은 한씨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음식값도 한씨가 계산했고 여행 경비 대부분 한씨의 지갑에서 냈는데 이제는 수리비까지 한씨가 내주기를 바랬습니다. 한씨는 늙은 자신을 데리고 여행을 해주는 것이 어디냐며 식사값이나 비행기값은 아무렇지 않게 낼 수 있었지만 자기가 낸 사고의 보험도 자기가 안 들었으면서 한씨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한씨는 여행을 와서 처음으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씨는 아들 대신 수리비를 그냥 내줬습니다. 큰아들은 태연하게 다른 차를 대여하기 위해 다른 렌터카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바꾸고 여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가기로 했던 곳이 아닌 곳으로 아들은 목적지를 설정했습니다. 우리 성산에 가는 거 아니었어? 거긴 너무 멀어요. 다음에 가봐요. 한씨는 내심 아쉬웠지만 그래도 꽤 많은 곳을 둘러봐서 만족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는데 아들이 가는 곳은 점점 인적이 없는 시골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다 도착했는지 이내 차를 멈추고 내렸습니다. 여기는 왜 온 거야? 앞으로 엄마가 살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보여드리려고 데려왔어요. 한씨는 아들의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말은 여기가 내가 앞으로 살 집이라는 거야?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그런 한씨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못해? 여기가 왜 내가 살 집이라는 거야?
엄마 제주도 좋아하셨잖아요. 여기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한 씨는 아들이 가리킨 집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폈습니다. 해가 져서 그런지 더욱 집이 음침해 보였고 수리도 안 돼 곧 무너질 것만 같은 집이었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도 그 집을 처음 본 듯 했고 자기들도 이 정도로 허름할 줄은 몰랐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 나 살라고 이 집을 구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네. 집은 저희가 수리업체 부를 거예요. 그리고 낮에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괜찮아 보일 거예요. 오늘은 호텔에서 주무세요. 한 씨는 이때부터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한 씨를 호텔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호텔이지 거의 모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큰며느리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보고 혼자 자라는 거야? 아, 네. 저희는 다른 숙소를 예약해서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같이 여행 온 건데 왜 잠을 따로 자? 저희 사실 며칠 있다가 결혼기념일이라서요. 저희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제주도에 갑자기 살라는 것도 모텔에서 혼자 자라는 것도 아들은 거의 한 씨에게 강요하다시피 했습니다. 한 씨는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서 자나 궁금해서 몰래 택시를 타고 아들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다 근처에 아주 근사한 진짜 호텔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한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같은 호텔에 방만 따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지 싶었습니다. 한 씨는 모텔로 돌아가지 않고 아들과 같은 호텔에 방이 남았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도 취소된 방이 하나 있다고 해서 한 씨도 그 호텔에서 묵을 수 있었습니다. 한 씨는 다음 날 일찍이 그 호텔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씨를 데리러 모텔로 향하려던 큰아들과 며느리는 한 씨를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계세요? 왜? 난 여기 오면 안 되냐? 그 귀신 나올 법한 모텔에서는 못 자겠어서 나도 좋은 호텔에서 묵었다. 돈은요? 돈 아껴 쓰셔야죠. 그렇게 함부로 돈을 쓰시면 어떡해요?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들은 한 씨의 돈을 자기 돈이라도 쓴 것 마냥 아까워하는 듯 했습니다. 한 씨는 큰아들과 큰며느리와 여행을 같이 할 생각이 없다며 둘이 여행을 하다 그냥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버스를 타고 가고 싶었던 성산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혼자 여행하셔도 괜찮겠어요? 언제부터 니네가 날 걱정했다고. 그렇게 결국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둘이서만 제주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성산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탄 한 씨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날은 일이 바빴는지 통화가 안 되던 둘째는 주말이었던 그 다음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씨는 한풀이 하듯 어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둘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형이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죄송해요. 엄마를 더 신경 써드렸어야 했는데. 둘째 아들은 형에게 제법 분노한 듯 싶었습니다. 사실 둘째는 형이 불법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한 이후로부터 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래도 그 사실을 가족이라고 눈을 감아주려 했습니다. 큰아들은 이전에도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씨뿐 아니라 둘째에게까지 돈을 빌리려 하기도 했습니다. 큰아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큰며느리까지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한 씨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도 사실은 불법 도박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씨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큰아들에게 땅이 있다는 사실을 걸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큰아들은 집이 수리될 때까지 한 씨에게 제주도에 계속 있으라 했고 자기들은 먼저 서울로 향했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거의 제주도에 한씨를 버리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씨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말에 따르라고 강요하는 듯 했습니다. 한씨는 그런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꼴보기 싫어 제주도에 그냥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 수리업체가 큰아들이 보여준 집을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다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자잘한 수리는 한씨에게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큰아들 집에 뭐가 잘 안 되면 한씨가 직접 고쳐주고 벽지도 한씨가 직접 교체했을 만큼 한씨는 그런 것을 잘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있고 다치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 있어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씨는 땅을 일부 팔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한씨는 호텔에서 한 달 정도 묵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맘쯤 둘째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와서 한씨의 호텔에서 같이 묵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말은 없었지만 누구보다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둘째도 바쁜 와중에 제주도로 한번 내려왔습니다. 한씨는 둘째 아들에게 숨겨둔 땅에 대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팔아 자기 쓸 생활비를 제외하고 기부도 충분히 한 뒤 남은 재산은 둘째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던 둘째는 자기 줄 필요 없으니 형에게도 주지 말고 기부도 하고 실컷 돈을 쓰며 사시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맘쯤 불행히도 한씨가 숨겨둔 땅이 있다는 사실을 큰아들이 알게 됐습니다. 먼저 다시 올라간 큰아들은 한씨의 방을 뒤지다 옷장 깊숙이 숨겨놨던 땅 문서를 봤던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큰아들은 바로 한씨가 묵고 있는 호텔로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이 왔다는 말에 한씨는 왜 왔는지 몰라 둘째 며느리는 그냥 방에 있으라 하고 호텔 로비에서 큰아들을 만났습니다. 큰아들은 방에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한씨는 둘째 며느리가 와 있다고 말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와 있다고 하자 큰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큰아들은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뭔가 부탁을 하기 전에 한씨의 기분을 좋게 만들 작정으로 카페에 한씨를 데려가 달콤한 케이크를 하나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어릴 적 추억을 얘기하며 한씨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아들의 수법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한씨는 그런 큰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들어주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땅이 있다는 사실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한씨는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이 제주도까지 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둘째와 둘째 며느리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둘째를 본 큰아들은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을 보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 형은 양심이 있어? 너도 엄마가 땅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똑같이 나누자는데 뭐가 문제야? 그 재산이 우리 거야? 욕심내지 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도 솔직히 좋잖아. 큰아들은 앞에 한씨가 없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형한테 그 땅 가게 가만둘 것 같아. 변호사면 다야. 나도 변호사 선임하면 그만이야. 이미 형이 그 땅 받을 수 없게 내가 다 손 써놨으니까 괜히 애꿎은 변호사 비용이라도 아끼는 게 좋을 거야. 둘째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이미 손을 다 써놓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그 땅 네가 다 먹겠다는 거야? 그건 엄마가 결정할 문제야. 그리고 내가 이제껏 형제라고 눈 감아준 것도 이젠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가 뭘 어떻게 하게? 가족인 나를 신고라도 하게. 형은 가족인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엄마도 제주도 좋아했던 거 너도 알잖아. 그래서 제주도에 살게 해드린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엄마 나이가 80이야. 제주도에 엄마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내가 형의 의도를 모를 줄 알아? 내가 그럼 엄마를 버릴 의도라도 있었다는 거야?
형이랑 형수 이제껏 한 거 생각해보면 그것도 못할 사람들은 아니지. 말 다 했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 아무 욕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지내면 내가 봐줄지도 모르니까. 그 돈은 절대 포기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그만해라. 뭐? 땅? 확 땅에 묻어버리기 전에 얼른 꺼져라. 기영이 너도 더 이상 저딴 자식 때문에 귀한 시간 날릴 필요 없다. 한 씨는 폭발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큰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딴 자식이라뇨? 엄마, 아무리 제가 잘못을 했어도 자식한테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 말이 농담 같아? 지금 심정으로는 더한 짓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씨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한 씨를 둘째와 둘째 며느리도 따라갔습니다. 큰아들은 분해하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후 큰아들은 둘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면 반드시 소송을 진행할 거라면서 집요하게 한 씨를 괴롭히려 했지만 그간 한 씨는 큰아들 집에 살면서 겪은 일들과 큰며느리에게 당한 구박들의 증거를 모아놓았고 불법 도박을 한다는 증거까지 다 취합해 놓았습니다. 이후 한 씨는 둘째 아들에게 일부 재산을 물려줬고 큰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부 준비하고 있었던 둘째는 모아둔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습니다. 한 씨는 이미 큰아들과 연을 끊을 마음을 먹었고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는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큰아들이 자기와 한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한 씨는 그런 둘째가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이후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빈털터리가 돼 어디 시골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도 둘 사이는 꽤나 끈끈한지 이혼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 씨는 둘째네 집에서 살다가 이내 둘째 집 근처에 혼자 살 곳을 구해 살았습니다. 둘째네는 그냥 같이 살자고 했지만 한 씨는 괜히 둘째네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간만에 평온한 기분을 만끽하며 함께 저녁밥을 먹으러 둘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한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모를 위하는 척, 연고도 없는 제주도의 엄마를 혼자 살게 하려고 한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참으로 괘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한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진짜 내 아들과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한 씨 할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